네, 안녕하세요. 예스마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감소를 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ECB가 기준금리 및 양적 완화 총량을 동결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다음 분기 채권 매입 속도를 대폭 상향한다라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피치에서 일본 대형은행에 이번 팬데믹 후유증이 직면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냈고요. 그리고 일본의 2월 PPI 전년 대비 하락폭이 축소했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외환 인덱스 부분에 대해서 보고 넘어가게 되면 달러가 91달러 정도에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 부양책에 서명한 것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과 미 국채 30년물 입찰이 무난하게 나와서 금리 상승세가 완화된 점의 약세 요인으로 보여진다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보게 되면 코인 고수도 털리는 메타마스크 해킹주의보라고 해서 최근 개인 전자지갑을 노린 암호화폐 백도어 해킹을 피해를 입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디파이로 투자자 등의 암호화폐 투자에 익숙한 이들조차도 해킹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각별히 신경을 좀 쓸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시향적으로 나왔던 소식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 7일 연속 오른 배경이라고 해서 이같이 올랐던 이유는 미국 정부의 발표한 보고서가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보고서는 지난달 인플레이션율이 예상보다 느린 속도를 보였고 이는 경기 재과열을 급등하는 소비자 수요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라는 투자자 우려를 경감시켰다라고 언급이 나왔다라는 소식과 빗썸이 특급법을 앞두고 다크코인의 상장 폐지를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3월달 이후부터는 이제 유예 기간이 곧바로 시작을 해서 9월까지가 마감이에요. 6개월 유예를 더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나올 만한 부분은 좀 다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대시, 피백스, 지캐시 부분이고 저도 예전 때부터 다크코인은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지만 계속 모든 국가들이 다크코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호의적이지는 않을 것이니 투자에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이오타가 새 버전의 테스트넷 릴리즈를 한다는 소식과 리플의 머니그램이 최대 820만 주 매각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사 레저프라임이 비트코인 이더를 매입하기 위해서 4,950만 달러의 규모의 증권을 발행했다는 소식과 유명 디지털 예술가 비플이 NFT 작품으로 786억 원에 낙찰이 됐고 경매가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CEO가 상장 계획이 없다. 자금 부족치 않기 때문에 현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로써 코인베이스와 같은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던 것이죠. 이러면서 아무래도 암호화폐가 더더더 제도권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때 내가 IPO를 하게 되면 그때 기업적 가치는 더 올라가게 될 것이니까 그런 걸 다 고려를 해서 좀 늦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바이낸스 CEO 입장에서도 굳이 그렇게 빨리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의 뭐 자금의 유동성이나 그런 걸 따져 보았을 때는 그렇게 빨리 할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뱅크의 송정희 씨가 이번에 쿠팡을 빨리 상장을 했던 배경은 기존의 투자자들이 이번 팬데믹 효과로 인해서 생각보다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으로 너무 어떻게 보면 실적이 별로 좋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손정희 씨에 대한 그런 장기 투자자에 대해서 약간 신뢰가 좀 깨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좀 많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금에 대한 투자자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이 남았고, 그리고 자금 여력도 좀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쿠팡을 했고, 그 다음으로 또 여러 가지를 상장을 하기도 했으면, 또 매각도, 지분 매각도 일부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을 했었을 때 상황에 맞게끔 좀 융통성 있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시총 한국 원화를 제꼈다 라고 해서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아마존, 알파벳 정도가 눈에 보여지고요. 이 아마존과 알파벳을 제끼게 되는 순간이 제 생각으로는 머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ETF 전문기업 위즈 덤트리가 SEC에 비트코인 ETF 출시 승인을 요청을 했다라는 소식과 그레스케일 CEO가 비트코인 시총 금 유통량의 10%에 육박하다라고 했고요. 체인링크가 오라클 이더리움 확장 프로젝트 아비트럼 테스트넷에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진리카가 질수압 TVL 1억 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진리카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때 디파이로 성공을 하면서 그 다음 프로젝트까지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가격이 나왔고, 지금에 있는 이 가격에서도 시장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순간에 있는 유저들이 오히려 더욱더 신뢰를 쌓고 매도를 오히려 잠갔죠. 그러면서 진리카에 있는 가격이 계속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최대 은행 CEO가 디지털 화폐 자산 토큰화 미래아닌 현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TBS 그룹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생뚱맞는 뭐 은행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기존에 원래 지지했던 쪽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토론토 거래소의 상장 비트코인 ETF가 자산 규모가 1조 원을 돌파를 했다라는 소식과 그만큼 핫하다라는 것이겠죠. 블록체인 기반의 VR 콘텐츠 플랫폼 디비전이 NFT 거래 시스템을 출시 예정이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SBI 그룹 연말 주주의 XRP 배당 예정 1인당 2,500엔에 대한 상당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창시자 출시 게임 프로젝트 사친 토큰이 발행돼서 파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시장이 매우 좋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특히나 내가 아주 저렴한 토큰을 살려고 한다. 특히나 복불복이 있는 토큰을 좀 구매하려고 한다. 이런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에 대한 리스크는 좀 감내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보지 않고 또는 여러 가지에 대한 경우의 수에 대한 초위험 리스크가 감안하더라도 몰빵을 했었을 때에 대한 아주 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F1 델타타임 70주년 레이싱카 27만 달러에 판매가 됐고 자체 최고가를 찍었다라는 소식과 암호화폐 거래소 BTSE가 최신 펀딩 라운드에서 2,200만 달러를 모집했다라는 소식, 요우아 그룹이 암호화폐 중심으로 사업 전면 재개편을 하겠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바이낸스 암호화폐 결제에 바이낸스 페이를 판매자 가맹 기능을 출시를 해서 나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코스모스가 아이리스넷의 생태계 첫 NFT 옙 업틱 아이리스넷 메인넷을 출시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암호화폐 시총 캐나다 GDP를 추월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미쳤나 봅니다. 1,500달러 또 추가 매입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9만 개, 벌써 9만 개나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아마 두 갈래 포인트가 나와 줄 것 같습니다. 지금에 있는 가격도 계속 비싸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는다라고 주장이 있는데, 이걸 매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의 비율을 해서
본다라고 하면 ETF가 됐었을 때, ETF가 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상품이잖아요. 일단은 비트코인은 상품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품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ETF 시장이 열렸을 때 시장의 파이는 더 확장이 됐고 더 많이 판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에 있는 가격이 순수 가격 추이로 보게 되면, 단순하게 보게 되면 되게 비싸게 보여지긴 해요. 그렇지만 ETF를 좀 첨가를 해서 본다고 하면 이게 결코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일 마켓이 아니고 글로벌 마켓이기 때문이죠. 물론 반대적인 측면에 대한 주장은 ETF가 만약에 실패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에 대한 항상 보이지 않는 리스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연달아 터질 가능성이 나오게 되면 또 2018년도 때처럼 발생을 안 한다라는 부분이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대신 이미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크게 하고 있고 그리고 매번 미친듯이 공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된다라는 쪽에 베팅을 이미 해놨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렇게 애매한 시점에 베팅을 해야 엄청난 수익을 챙겨 먹을 수가 있는 것이지, 누구나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되면 수익에 대한 비가 그렇게 크진 않는다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이낸스 US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 서비스는 없다라고 나왔는데요. 조만간에 미국 쪽에서 조사가 나왔습니다. 예, 어디에서 나왔냐? CFTC에서 나왔는데요. 여기서 얘기가 나오는 건 바이낸스 쪽이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했냐 안 했냐, 또는 어떻게 해서든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냐, 그리고 거기에서 서비스를 했었을 때 만약에 혹시나 미국인들에게 피해를 준 부분이 있냐라는 것이죠. FATF에 대한 발동 기간이 올해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조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9월부터 10월, 11월 이 사이때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3월에 어느 정도 정리 수순에 대한 그런 계도 기간이 이미 연장이 되었고, 그게 FATF도 어차피 그 유예 기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가을까지인데, 그 가을 안에서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거래소들이 인증을 못 받는 거래소들은 거의 다 탈락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내 개인정보를 오픈하지 않고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대한 거래량에 대한 추이가 많이 줄어들지 안 줄어들지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가 많이 들어오면 그게 별로 티가 나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여기에서 어느 정도는 또 뭐 물론 이제 차명 계정으로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엄연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 저는 뭐 추천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아무래도 조사를 받고 그 규모가 좀 커지게 되면 일정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재료로는 나올 수는 있다. 근데 그게 마지노선이 아마 9월에서 11월 사이 정도가 아마 될 것 같으니 그때는 좀 조심을 해보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내용을 좀 공유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러시아 중앙은행 올 연말에 디지털 루브라 시험 버전 공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크리스 라슨이 이번에 XRP 대량 이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생각으로 대량 이체를 했는지를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리플 임원 2명 개인 금융 정보를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SEC 쪽에서 요구를 했다라고 하니까 이것과 저것과 아무래도 조각을 맞춰보면 어느 정도 또 조각이 대충은 맞춰지지 않겠냐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벡트 부분에 대한 언급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벡트가 뉴욕주 비트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라이센스를 받지 못한 쪽은 미국에서 사업을 못합니다. 그리고 라이센스를 받는 과정도 올해부터는 매우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요. 즉 벡트도 지금 후행으로 거래량이 어느 정도는 나와주곤 있지만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바이낸스, 후오비, 오케이 정도 대비보다는 못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은 또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미국에 있는 시장이 코베 빼놓고 그 다음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벡트가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벡트를 IC가 얼마만큼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카드는 하긴 하지만 그 속도가 늦어지면 벡트도 조금은 힘들 수 있겠다. 근데 지금 시점이 늦었다라고 좀 보진 않아요. 그리고 이 벡트의 CEO가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좀 실망감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용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기 시작하면서 암호화폐 자산거래 사업 전개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추가적으로 벡트의 현재 증권거래소에 상장 준비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기업 가치는 약 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가고 있다. 벡트 같은 경우에는 자금의 현금 흐름성이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무조건 어느 정도 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장 절차나 우회 상장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ICE에서는 벡트를 어떻게 해서든 계속 키워나가려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아직은 포기는 안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최근에 있는 CEO도 이번에 신임 CEO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기대감은 좀 더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남은 3월 달에 있는 소식, 아직 지나가지 않았던 소식들을 몇 가지 또 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대응을 해야 되겠죠. 보게 되면은 넴의 심볼 메인넷 출시와 에이다가 비트맥스 상장, 크립토닷컴 메인넷 출시, 네오 3.0의 테스트넷, 펀드X, 엑스포스 디파이 기능, 월렛, 분산 기능 시작, 엑스포스 플랫폼의 안드로이드 기반 엠포스의 장치에 확장을 할 것이다. 31일 기준으로 토탈을 해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메스 메인넷, 체인링크 오라클 통합, 아이콘 디파이 출시, 퀀텀 파트너십, 야누스 베타 테스트넷, 아이콘 디파이 출시, 세타토콘, 위임 스테이킹, 헤데라, NFT 데모, 그리고 진리카가 폴리 네트워크 브릿지 릴리즈를 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하는 당신 성투에 대한 결과는 물론 좋게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건강을 챙기고 가족을 되돌아보시면서 적절히 코인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어떤 지인을 보니까 가족과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코인에 대한 투자에 좀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작용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본인의 건강과 가족이 더 우선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또 머지않으면 또 가족의 달이 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코인도 봐야 되고 또 투자도 신중히 해야 되고 가족도 챙겨야 되고 본인 건강도 챙겨야 되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또 직장 상사와 후배도 챙겨야 되는 상당히 좀 챙길 게 많은 부분이 꽤 있죠. 그리고 지금 시점이면 거의 인사 시점에 대한 결과치도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 아무튼 여러분들 올해 모두 다 좀 잘 풀리셔서 다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간곡하게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다 부자 되시길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요. 정말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고, 그 이 자리까지 왔던 것도 여러분들 다 뭐 제 덕이 아니고 다 여러분들에 대한 신중한 결정과 판단으로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그만큼 성과가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항상 이 중간 과정이고 아직 결과 끝점에 우리가 뭐 엔딩 끝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에 나왔던 수익을 잘 수확해서 잘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 올해도 잘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기도도 드리겠지만 그래도 나머지에 있는 이 9개월 그래도 잘 관리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고 뭐 둘 다 놓치지 않게끔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마지막 멘트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또 뻘썰이 좀 했네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